중앙일보 부도났지. 조중동이면은 뭐야? 우리나라 3대 일간지 아니에요. 종편도 갖고 있고. 그 중앙일보가 부도가 났다. 좀 어려운 일이지.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한 거예요. 19일 날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 어음이 1차 부도가 났어. 예금 부족으로 변제 못했다. 말이 어려운데 돈이 없어서 못 갚습니다.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금요일에 결국 최종 부도가 났어요. 그냥 이제 중앙일보는 부도난 회사인 거야.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공식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지? 언제 워크아웃이란 말을 많이 들어봅니까? 기업들이 줄줄이 망하거나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 그러니까 나라가 좆되고 있을 때 듣는 말이 워크아웃이다 이거예요. 근데 중앙일보뿐만이 아니야. 중앙홀딩스 지주사야. 그 다음에 JTBC, 중앙 P&I, 여기는 부동산 관리하는 중간 지주사입니다. 콘텐트리 중앙,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지. 그 다음에 메가박스, 요 5개사는 기업회생을 신청했어요. 기업회생이 법정 관리를 하는 거야.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의 차이점은 뭐냐?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워크아웃이 얘예요. 법정 관리는 얘야. 그냥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앙그룹 그 홍정도 부회장 말로는 월드컵 중계랑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될 거다라고 했는데 모르지. 중계권료 피파에 못 내면은 그냥 방송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중앙그룹은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예, 중계권을 사와서 그렇다. 근데 그 중계권이라는 게 월드컵 중계권만 사왔냐? 그게 아니야. JTBC가 산 중계권이 월드컵뿐만이 아니에요. 이만큼을 다 사왔어.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올해 월드컵, 내후년에 LA 올림픽, 30년에 알프스 동계올림픽, 30년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월드컵, 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 그러니까 앞으로 6년 동안 굵직한 세계대회 중계권 얘네가 싹쓸이를 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7천억 원이나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뒤에 4개는 물론이고 지금 하고 있는 월드컵마저도 중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금 잘 모르겠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올림픽을 뭘로 봐요? 사람들이 올림픽을 뭘로 봐? 다 쇼츠로 봐. 다 쇼츠로 보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뭐냐면 보통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좀 사놓고 맥주 한 캔씩 홀짝 걸어 가면서 보는 게 스포츠잖아. 근데 유럽에서 경기를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시차가 8시간이잖아. 내가 파리에 살든 밀라노에 살든 코르티나 단페초에 살든 북경에 살든 평창에 살든 서울에 살든 그냥 운동 경기는 치킨과 맥주와 함께 먹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요. 유럽이라고 다르겠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파리에서 또 저녁에 하겠지. 파리에서는 왜 올림픽을 저녁에 합니까?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전 세계가 다 그 시간에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근데 유럽에서 저녁에 하면 우리나라는 언제야? 새벽이잖아. 새벽에 누가 일어나서 봐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는 독점 중계권을 사면 안 되는 대회인 거야. 기본적으로.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나눠서 들어가야 본전을 칠까 말까 한 정도의 대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2천억 주고 얘는 독박을 썼는데 그걸 내가 더 비싼 값에 사야 된다. 누가 미쳤다고 그래. 그렇잖아. 중계권은 그냥 하나의 결정타? 이미 그러기 상태인 놈한테 그냥 툭 건드린 거? 그 정도인 거고, 중앙일보는 2009년에 삽질을 하나 합니다. 판을 바꿔요. 중앙일보는 투자를 하겠답시고 2009년에 신문 판형을 대판에서 베를리너 판으로 바꿔요. 근데 이게 문제는 신문 판형을 바꾸면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윤전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중앙일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일본에서 48페이지 동시 인쇄가 가능한 대당 250억 원짜리 신형 윤전기를 일본에서 6대를 갖고 왔어. 그러면 250 곱하기 6 하면 얼마야? 1,500억 원이죠. 대충 20년 전쯤에 1,500억을 지른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요게 2009년이에요. 1,500억 원어치 윤전기를 샀고, 그리고 요때 한국 종이신문의 열동률, 하루에 한 번 이상 신문을 읽는 비율 52.6%였어요. 오, 그래도 인구의 절반 정도는 하루에 한 번 종이신문을 본다. 근데 구독률은 2009년에 29%밖에 안 됐었어요. 그게 그 이후로 어떻게 됐다? 2025년에 구독률 2.9%, 열동률 8.4%가 됐어. 말 그대로 종이신문을 돈을 주고 사보는 사람의 비율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신문의 구독률은 반토막이 나 있었어.
근데 중앙일보는 이때 무슨 판단을 한다? 판형을 바꾸기 위해서 윤전기를 1,500억 원어치를 사. 만약에 저때 온라인에 1,500억 원어치를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신문이 찍어낸 다음에 폐지로 수출되는 게 훨씬 많다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 윤전기를 1,500억 원어치나 주고 샀는데 신문을 읽는 사람의 비율은 10분의 1로 떨어졌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윤전기를 놀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들여서 계속 신문을 찍어내요. 근데 아무도 안 사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윤전기에서 바로 찍혀 나온 새 신문이 그냥 바로 폐지로 팔리는 거예요. 폐지 값으로라도 저 1,500억 원을 메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메가박스. 중앙일보는 2011년에 메가박스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9년 동안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그리고 9년 뒤에 뭐가 터졌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메가박스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CGV랑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랑 셋 다 망했어요. 셋 다 망했는데 CGV랑 롯데시네마는 23년 4년부터 약간 흑자로 올라왔거든. 얘네는 아직까지 흑자를 못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흑자를 못 가고. 여러분 여기 숫자 보이지? 부채 비율이 얼마야? 2211%예요. 자, 부채 비율 말이 어려운데 부채 비율은 뭐냐? 자기 자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돈, 회사 돈, 분의 빚. 뭐야?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인데 내가 빌려온 거지? 내 돈 분의 남의 돈이 2211%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상 빚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을 22번을 털어도 빚을 다 못 갚는 거야. 근데 JTBC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뭐 콘텐츠가 다 인기가 없었냐? 그렇지 않았어. JTBC 드라마들 중에서 인기 있는 거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JTBC의 드라마들은 이 SLL이라는 자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 SLL이라는 자회사에서는 어떤 드라마를 만들었냐? 요런 애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훌륭한 드라마였죠. 그리고 이제 곧 죽습니다. 뭐 요것도 재밌더라고. 그리고 물론 망했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도 JTBC에서 방영을 했죠. 아무튼 이런 뭐 훌륭한 작품들을 뽑아낸 곳이 SLL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스튜디오를 갖고 있으면서 왜 JTBC가 망하냐? 봐봐. 내가 방송사예요. 내 산하에 드라마를 존나 잘 만드는 스튜디오가 있어. 그러면은 걔가 드라마를 잘 만들면 내가 그걸로 이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JTBC는 아무리 드라마를 잘 만들어도 이득을 못 봅니다. 왜냐? 내가 보여줄게. SLL의 지분 구조예요. 일단 2.84%밖에 안 갖고 있어요. 2.84%면 관련이 없는 회사인 거야. 오히려 중국 기업인 텐센트가 더 많이 갖고 있어. 얘네가 10% 갖고 있어. 그리고 뜬금없이 콘텐츠리 중앙이 53%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SLL이 드라마를 잘 찍어내도 JTBC가 이득을 보는 구조 자체가 아니야. 2.84%면 이거는 자회사도 아니고 뭐 그냥 이거는 투자를 한 회사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자회사를 만든 걸까? 왜 그랬냐면 SLL을 상장시키려고 그랬어요. 드라마를 잘 만드는 회사니까 밸류에이션을 잘 받아가지고 SLL을 상장을 시킨 다음에 이 공모 자금을 갖고 장기적으로 배당을 주던 아니면은 타사에 지원을 하던 중앙그룹 돈통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SLL이 상장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중앙일보 정도 되는 대그룹이 드라마 스튜디오 하나의 상장을 전제로 그룹 전체의 자금 조달 계획을 짠다라는 거죠. 얼마나 장사가 안 됐으면. 그렇잖아요? 실제로 2024년에 지상파 광고 매출이 최초로 1조가 깨졌습니다. 지금은 더 내려갔을 거예요. 지상파 광고 점유율은 36%까지 내려갔어. 왜? 당연한 거 아니야. 유튜브가 요즘엔 다 먹었으니까, 구글이 다 먹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고,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상파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제 유튜브보다 경쟁력이, 광고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재미 자체도 이기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계속 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JTBC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부채 비율이 2443%예요. 안타깝게도 메가박스보다 훨씬 심하지? 과연 회생을 하면 회생이 될 수 있을지도 저는 좀 걱정이긴 해요. 법정 관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정 관리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회생 계획을 냈을 때 법원이 그 회생 계획을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야지만 채무탕감과 기업회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법원이 볼 때 뭐 하는 거야? 이러면 그냥 그 파산해야 돼요. 근데 빚이 5,500억 원이야. 부채 비율이 2,400%야. 요런 상황에서
과연 회생 계획을 법원이 받아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이제 뻔한 얘기긴 한데 JTBC만 문제인 건 아니에요. 우리 SBS도 봐봐. 태형건설이 뭐 회사죠? 태형건설 뭐 하고 있다? 태형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받고 있죠? 여긴 또 뭐 회사가 이미 워크아웃에 들어갔어. 뭐 다행히 그렇다고 해서 SBS가 망하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SBS가 망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건설사들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합니다. 볼까요? 호반건설, 전자신문을 갖고 있어요. 인터넷경제신문 EBN도 갖고 있어요. 서울신문 지분 인수도 하려 그래요. 그리고 부영그룹은 신문사 2개를 갖고 있고 태형건설은 방송국 위주로 갖고 있고 부동산 개발에서 자광 여긴 또 어디야? 전북일보를 갖고 있대. 남양건설 어딘지 몰라요? 광주메일 지분을 갖고 있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건설사들. 왜 이렇게 된 걸까?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건설업은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 뭘 밀고 거기 올려야 되잖아. 그리고 누군가한테 땅을 사야 되고 아니면은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럼 공사를 하면 소음도 나겠지. 사고 날 수 있지. 기본적으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민원이 누굴 통해서 들어가? 관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관에서는 자기네가 인허가 해준 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받을까 안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언론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언론사가 이 회사 거야. 그러면은 민원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때 사업 자체의 성패가 인허가에 묶여 있잖아. 인허가에 묶여있기 때문에 대관을 자주 해야 되는데 결국 대관 업무를 함에 있어서 프레임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관 업무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기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사가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취재력이나 정보력 등등 역시 건설사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왜냐? 어차피 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중앙일보가 망했는데 최종 보도는 진짜 충격적이고 계열사들은 다 법정 관리 들어갔죠. 근데 결국 망하는 회사는 다 이유가 있다. 투자 센스가 좀 많이 괴약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구독률이 날아가는데 윤정기를 도입하고 날아가는데 극장 투자하고 다 죽어가는 메가박스를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OTT에 투자를 했어도 사실 됐었는데 자회사 만들고 이상하게 하다가 기회가 날아갔던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언론사 망했다는 소식을 들어보기가 참 어려운데 중앙그룹이 사실상 최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